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내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생산과 재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전월보다 상승한 51.9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문이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폴 스미스 S&P 글로벌 경제정보국장은 시장 수요 개선으로 인해 제조업 활동이 1월에 더 빠르게 확장되었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압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외 시장 수요가 개선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월간 수출 주문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제조업체들은 향후 판매 증가를 예상하며 완제품 및 원자재 재고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12개월 내 생산 확대를 전망하고 있으며 신규 직원 채용도 2년 반 만에 가장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대변인은 1월 기업 신뢰 지수는 전월 대비 0.17포인트 상승한 53.1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위축세에서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개 비석유가스 부문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신규 주문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생산량 증가로 인해 재고가 쌓이면서 1월 생산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석탄 생산량과 수출량에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생산량은 8억 3,600만 톤으로 목표치를 18% 초과했고 수출량도 5억 5,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석탄 생산 목표를 전년도 목표보다 3.5% 높은 7억 3,500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석탄 생산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이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만큼 국제시장에서 석탄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석탄 수출 시 국내 석탄 거래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설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 석탄 가격은 국제시장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반대로 국제 가격이 더 낮아지는 상황도 있다며 최저 가격을 설정하면 석탄 가격 급락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15년 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의 파리기후 협약 탈퇴 이후 석탄 발전소 폐쇄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 파리기후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후 위기 대응과 석탄 에너지 산업 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의 협약 탈퇴 발표 이후 하심 조호하디쿠스모 대통령 특사와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심 조호하디쿠스모 대통령 특사는 지난 31일 ESG 지속가능 포럼에서 미국이 협약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역시 재생에너지로 완전 전환하라는 외부 압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전소 폐쇄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파리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다니 재단의 부대표는 정부가 기후 위기의 긴급성과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몇 주 내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개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독자적으로 31.89% 감축하고 국제 지원이 있을 경우 43.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에서 약속된 지원금 210억 달러 중 일부만 집행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2025년까지 17에서 19%로 낮추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이 국영기업 통합투자기구인 다난타라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당 국영투자기구는 싱가포르의 투자관리기관 테마셋과 유사한 구조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하원 국영기업 담당 유기원회는 국영기업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의 국영기업 자산관리 권한, 국영기업 장관의 역할, 다난타라 설립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안 개정 논의는 2023년에 시작됐으나 하원의 관리 권한 축소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워 정부는 여당 연합의 85%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하원에서 큰 저항 없이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은 논란이 되는 광산법 개정안도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해당 법안은 대학의 광물 및 석탄 채굴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하원은 올해 41개의 우선 법안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이버 보안, 산업, 식품 및 원자력 관련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하원이 국민 참여 없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감시단체는 법안 개정이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며 투명성과 국민 참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사루딘 우마르 종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서부 자카르타 칼리데레스에 위치한 스리 사나타나 다르마 사원의 개관식을 주재했습니다. 나사루딘 장관은 이 사원이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조화와 종교 자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당 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 권리를 증명하는 장소라며 공동체 간 화합과 관용을 통해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대통령 최고 보좌관 하심 조호 하디쿠스모가 프라보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하심 보좌관은 이 사원이 힌두교도 간의 단합과 종교적 조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원의 설계와 아름다움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사원이 인도 방문객을 유치하여 정부의 종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원 개관식에는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 나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 등 고위 관료들도 참석했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사전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의 깊은 역사적 유대와 특별한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프라보어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 공화국 기념일 행사에 국빈 자격으로 참석해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 장관은 소카르노아타 국제공항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민국 직원 31명이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구스 장관은 이들이 여행객들로부터 부당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은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로 된 부당 금품 금지 경고문을 공항 내에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혐의가 입증된 직원들에게는 징계 및 강등 조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1일 중국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이민교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4건의 부당 금품 수수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피해를 입은 중국인 60명에게 약 3,275만 루피아가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같은 사례가 빈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중국인 여행객들이 시간 부족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